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실수하신 적 없으세요? 오늘 선배가 안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만 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때는 주코랑 노미가 서로 어색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저녁 자리에서 선배들이랑 술을 조금 마신 다음에 선배한테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수지 선배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선배가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쁘신가 보다 하고 한 30분 뒤에 선배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제 선배한테 잘 들어가셨어요? 뭐 잘 들어가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오타를 발견한 거죠. 비읍이라니. 저는 바로 구구절절하게 사과 문자를 드렸고 선배는 다행히 쿨하게 넘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랑 컴퓨터랑 함께하는 삶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오타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발주해야 되는데 1000개를 주문한다든지 A 회사한테 보내야 될 문자를 경쟁사인 B 회사한테 보낸다든지 아니면 팀장 뒷담화를 팀장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실수들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돈을 잃고 심지어 회사가 부도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주문 실수를 내는 경우, 오타를 내는 경우를 fat finger라고 부르는데요. 직역하면 뚱뚱한 손가락인데 손가락의 움직임이 둔해서 원래 눌러야 되는 버튼을 잘못 눌렀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fat finger 때문에 회사가 부도난 아주 아찔한 사건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숫자 0 때문에 벌어진 사태입니다. 2013년 12월에 한맥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코스피 200 옵션 주문을 하면서 오류를 냈습니다. 그 옵션이 뭐냐면요. 이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계약 조건에 의해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옵션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나한테 유리하게 움직여서 옵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옵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멀리 있을수록 가치가 높아요. 12월 12일 오전 9시 한맥투자증권이 시장 가격이랑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가격에 옵션 주문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옵션 매수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에 옵션 매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살 때는 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더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혹시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라고 의심했을 정도로 아주 터무니없는 거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까 숫자 0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로 옵션 가격을 계산할 때에는 그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 이자를 365일로 나눠서 하루에 받을 이자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문한 직원이 연 이자를 0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이 상품은 앞으로 이익을 무한대, 그러니까 영원히 낼 수 있는 상품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건 무조건 이익이 나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것을 다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한맥투자증권이 자기들이 어떤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이 증권사가 사겠다고 나서니까 다 팔아버린 거고요. 이게 채 3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결과 한맥증권은 약 46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당시 자본금이 268억 원이었으니까 자본금의 거의 2배 가까운 손실 금액이죠. 한맥투자증권은 결제 시한인 13일 오후 4시까지 거래소에 결제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그 결제 대금 57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서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마련한 공동기금으로 462억 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주문 실수로 인한 이익금, 그 이익금을 얻은 국내 증권사들이 이익금을 반환해주면서 한맥증권은 한 59억 원 정도를 갚았어요. 근데 나머지 403억 원은 갚지 못했죠. 그중에 미국 헤지펀드인 캐시아 캐피탈이 가져간 이익금이 360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 한맥증권은 이대로 끝이었을까요? 금감원이 등장합니다. 금감원이 한맥증권의 이 주문 사고를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한맥증권은 국제적인 어떤 관행에 따라서 한맥이 아까 그 캐시아랑 이익금 환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별 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맥은 캐시아 캐피탈이 불법 전용선을 이용한 불법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체가 있었죠. 한국거래소요. 한국거래소가 이 파생시장의 감시나 감독을 소홀히 해서 우리 한맥증권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맥증권이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하지만 한맥증권의 이러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트레이딩 담당 직원의 실수로 호가를 제출해서 거래가 체결됐다. 그래, 한맥증권 당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호가 제출 자체가 한맥투자증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뤄진 게 아니냐. 그래서 한맥증권은 이 호가를 제출한 것이 착오로 이뤄졌다는 것을 이유로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에 이 한맥증권이 사용한 프로그램, 이게 알고리즘 매매인데요. 이것은 초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주문이 바로바로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어려운 거죠. 알고리즘 매매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범위를 벗어난 숫자를 입력하면 경고창이 뜨거나 아니면 주문을 아예 내지 않는 방법으로 위험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맥증권 사태 전에도 알고리즘 매매와 관련된 주문 실수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홍콩 게이지펀드인 이클립스 퓨처스가 당시 KB투자증권을 통해서 코스피 200 선물 주문을 하다가 실수로 19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KTB투자증권의 코스피 200 선물이 약 7,200계약의 주문 실수 건 때문에 11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맥증권 사태 그 해에만 2건이 더 있었던 거예요. 당시 금융감독원장이었던 최수연 전 금감원장은 한맥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동안 주문 처리의 신속성과 편리성만 강조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보안 등 위험 관리는 경시되었다. 이 두 가치는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이 상호 조화되어야 될 가치인데 이런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2014년 1월 제2의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막자면서 이러한 착오 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거래소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대규모 결제 불이행이 예상되는 것처럼 만약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할 때에만 거래소의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그 당시 이미 거래소 직권 취소제가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2014년 9월부터 실시간 호가 제한, 사고거래 구제제도, 사후 증거금 요건 인상 이런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게 개인의 실수, 회사의 관리 부실, 그리고 시스템 미비. 이 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같아요. 재발 방지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마음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2의 땡땡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